세계적으로 많은 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내에서는 아이스티로 유명한 립톤입니다. 그런데 립톤의 역사는 무려 13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립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45년 영국의 아일랜드 섬에는 집단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7년간 지속되면서 100만 명가량의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아일랜드를 떠나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북아일랜드 클론 근처 샤녹 밀스에 살던 토마스 립톤 시니어와 프란시스 립톤 부부는 스코틀랜드 최대의 항구 도시 글래스고우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4명의 자녀가 있던 그들은 노동자들이 머물던 빈민지역 허치슨타운에 거주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1848년 5월 10일 립톤 부부에게서 5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세계 1위 차 브랜드 립톤의 창립자 토마스 존스턴 립톤입니다. 립톤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형과 1명의 누나가 있었지만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났고 막내인 립톤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립톤은 집 근처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페리시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쉬는 날이면 친구들과 집 근처 수영장에서 장난감 요트를 만들어 시합하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그의 부모님은 글래스고우 지역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1860년 11월 립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문구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장은 페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셔츠 패턴을 절단하는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일을 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야간 학교인 고발스 유스 스쿨에 등록하여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1864년 16살의 립톤은 글래스고우와 벨파스트 사이를 오가는 번즈라인 증기선에서 선원들을 돕는 캐빈보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립톤은 일을 하던 중 부두에 모인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상적인 미국 여행담에 완전히 사로잡힌 립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2년 후 어느 정도 돈을 모으게 된 립톤은 큰 꿈을 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먼저 버지니아에 있는 담배 농장에서 일을 했고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쿠소섬에 있는 벼 농장에서 회계 일을 했으며 뉴올리언스 농장의 세일즈맨과 뉴저지의 농장 노동자를 거쳐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립톤은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트가 소유한 가게에서 식료품 조수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일이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식료품의 무역에 대한 비법과 미국식 영업기술, 광고 방법 등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던 1869년 봄, 립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70년, 립톤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료품 가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뉴욕에서 경험했던 방식과 너무나 달랐던 아버지의 사업 방식이 립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71년 글래스고우 스토브크로스 거리에 자신만의 가게를 열고 립톤 마켓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립톤은 자신이 미국에서 배운 노하우와 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가게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브크로스 거리에 밤이 찾아오면 아주 밝게 비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립톤 마켓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가게를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또한 가게 안의 상품들은 자신의 편의대로가 아니라 손님의 편의대로 배치하는 미국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시장의 중개인들을 통해 상품을 받았지만 립톤은 원가 절감을 위해 햄, 버터, 계란 등을 아일랜드 농부들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게는 18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카운터 아래에 있는 임시 침대를 마련하여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립톤 마켓은 조금씩 매출이 늘어났고 1876년 좀 더 큰 건물로 이전하기에 이릅니다. 립톤 스타일의 식료품 가게 운영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점차 프랜차이즈화되어 영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1662년 포르투갈의 공주 캐서린 브라간사가 영국 왕 찰스 2세와 결혼을 하면서 영국 왕실에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영국에 차가 등장하게 되고 홍차는 곧 세련된 고급 음료로서 영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차 물량이 많지 않아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이 붙어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일반 서민이 즐기기 힘든 부유층만을 위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영국에 저렴한 인도산 홍차가 유통되면서
차는 조금 더 대중화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차를 사서 마시기에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때 립톤은 일반 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차를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고객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값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자에게 공수하여 단가를 확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립톤의 이러한 비즈니스 메커니즘은 립톤 마켓을 급성장시켰고 차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890년 5월 립톤은 홍차 재배를 위해 스리랑카의 실론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실 이곳은 커피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1865년 커피 나무에서 전염병이 돌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1867년 커피 농장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인도산 차를 심었더니 아주 잘 자랐다는 얘기를 립톤이 전해 듣게 됩니다. 실제로 실론섬은 일교차가 심하고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아주 품질 좋은 차가 재배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립톤은 폐허가 되어 싼 값에 매물로 나와 있는 커피 농장 5개를 매입한 뒤 대규모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찻잎을 건조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립톤은 조금이라도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 경사가 급한 농장을 사들였는데, 이는 농장과 공장 사이를 로프웨어로 연결하여 차를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립톤 티를 만들어 농장에서 티 주전자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립톤 마켓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찻잎에 무게를 달아서 덜어 파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립톤은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를 파운드, 하프 파운드, 쿼터 파운드 등 소량 패키지로 나눈 뒤 빨간 립톤 로고가 그려진 노란 라벨지를 붙인 깡통에 포장하여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립톤 홍차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박을 치게 되고, 부유층 사람들만 즐기던 차를 영국의 국민 음료가 되도록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1898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귀를 수여받으며 토마스 립톤 경으로 불리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린 후 따로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손쉽게 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티백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1903년 미국의 발명가 로버타 C. 로선과 메리 맥클라렌은 찻잎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접어서 만든 찻잎 홀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차를 마실 때 찻잎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었지만 차가 잘 우려지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1년 뒤인 1904년 차 판매상이던 토마스 설리반은 차를 홍보하기 위해 찻잎 샘플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에는 찻잎의 샘플을 담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석으로 된 용기에 포장해야 했는데 이게 제법 비쌌습니다. 그래서 설리반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작은 실크에 찻잎을 담아서 비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 티백은 물에 잘 우려지는 장점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 1908년 설리반은 실크 대신 거즈로 만든 티백을 개발했고 점차 티백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10년 마케팅 능력이 뛰어났던 립톤은 차를 우려내는 방법과 브랜드 이름 등을 인쇄하여 세계 최초로 티백 태그를 달았습니다. 티백 태그는 차를 우려내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티백의 손잡이 역할도 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편리함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티백을 연구하던 립톤사는 1952년 플로트루 티백을 발명하게 되는데, 접혀진 티백을 펼치게 되면 사면을 통해 차를 우려낼 수 있어서 더 빠르고 풍부하게 차를 우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립톤사는 허브티 시리즈를 리뉴얼하면서 새로운 티백 디자인 피라미드 티백을 도입합니다. 사실 이 티백은 1996년에 피지팁스라는 차 브랜드에서 개발한 것인데, 허브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서 물과의 접촉면이 넓어져 더 풍부한 맛을 우려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토마스 립톤이 직접 재배하고 개발한 홍차는 출시 당시 노란 통에 빨간 립톤 로고가 새겨져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디자인이 바뀌긴 했지만 노란과 빨강의 색상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옐로 라벨티라는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1904년 여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월드페어가 열렸습니다. 당시 페어에 참석했던 리차드 브레키든이란 사람은 자신의 따뜻한 홍차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운 나머지 아무도 관심이 없자 홍차에 얼음을 동동 띄워 무료 시음하도록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시원한 홍차, 즉 아이스티라는 것이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1964년 립톤사는 미국에서 파우더 형태로 된 아이스티를 출시했습니다. 홍차 추출물과 설탕 시럽, 복숭아, 레몬, 망고 등의 과일 추출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게 미국에서 초대박이 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거의 50%까지 늘렸습니다. 1987년에는 라임, 페퍼민트, 카모마일, 레몬 버베나, 로즈마리, 펄 자스민, 루이보스 등 허브티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1991년에는 펩시코와 합작하여 립톤 브리스크라는 아이스티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파우더 형태의 밀크티를 출시했습니다. 처음 립톤티가 만들어진 지 무려 13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립톤은 차 브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립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